안녕하세요. 개원뉴스 중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인데 학교 안 나가는 거 진짜 싫어할까요?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스마트폰 제대로 쓰고 있냐입니다. 오늘 수업은 정보통신윤리와 관련된 수업이고요. PPT가 너무 예쁘죠? 예, 교과서는 정보화 사회의 도덕 문제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리고 살짝 건너뛰어서 정보통신 매체의 올바른 사용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음 열기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은 휴대폰이 없는 하루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벌써부터 약간 끔찍하긴 한데 그래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루의 시간 순서대로 휴대폰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학교 갈 때 알람을 뭘로 맞춰요? 네, 핸드폰으로 하지 않나요? 만약 핸드폰이 없는 아침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늦잠 각이고요. 그다음 등교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 갈 때? 학교 갈 때 일단 핸드폰이 없다 한다면은 손이 조금 허전할 것 같아요. 저도 출근할 때 일단 인스타를 먼저 키거든요. 그리고 저도 출근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만 또 학교까지 교통 체증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핸드폰 없으면 그거 못하고 그 다음 학교에서 사실 학교에서 우리는 핸드폰을 제출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수업할 때 핸드폰을 쓰기도 하고 또 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친구랑 연락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죠. 특히 우리 눈 올 때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다고 제출했던 핸드폰도 좀 받아가서 사진 찍고 그렇지 않았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밥 먹을 때도 우리 핸드폰 자주 하잖아요. 근데 만약 일단 혼밥을 할 때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은 조금 쓸쓸할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발달된 정보통신 매체와 기기를 사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해내고 전달하는 사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앞에 써 있죠. 정보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가 가장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의 처리나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사회나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사회를 우리가 정보사회 혹은 지식사회라고 불립니다. 이런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하게 된 것은 컴퓨터 통신이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될 알맞은 말을 우리가 단번에 찾을 수 있겠죠? 먼저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 한번 찾아볼까요? 맞습니다. 정보화입니다. 정보가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회. 그래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정보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앞서 말했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생활을 편리해주는 굉장히 다양한 기기 활용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편리한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쿠땡, 내 땡땡 쇼핑 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영화표를 예매하거나 은행 업무를 하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된 것도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간편한 처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시간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관람권 예매할 때 굳이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로 예매할 수 있죠. 영화 티켓뿐만 아니라 우리 기차표도 마찬가지고 뮤지컬을 관람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바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 참여. 우리가 정치 참여를 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청와대에 청원을 넣거나 뭐 각종 정부 기관에 사이버 신문고 제도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을 쓸 수 있는 게시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정치 참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 기사 밑에,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 기사 밑에 댓글을 달기도 하죠. 그 댓글을 통해서 어때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마음껏 펼칠 수도 있고, 또 정치 커뮤니티가 따로 있어서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역시 정치 참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자민주주의가 만약 도래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등을 뽑을 때 전자민주주의를 활용한다면은 역시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치 참여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요, 정보를 다양하게 주고받게 되면서 가치와 특성, 다양한 가치와 특성을 땡땡하는 사회가 됩니다. 존중하는 사회가 됩니다. 누구나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뭐 SNS나 유튜브만 모아도 자신의 어떤 경제적이거나 지적이거나 뭐 사적인 모든 내용, 뭐 취미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고요. 그다음 개성 있는 컨텐츠로 유명 인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튜버들 보이시죠? 이 분들도 어때요? 모두들 자신의 개성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드러내면서 그것들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되면서 획일화된 기준이 무너지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갖추게 됐느냐?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발달의 핵심은 바로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보통신 매체란 1번 같이 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TV나 인터넷이나 휴대폰 같은 것이에요. 이런 것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원거리, 즉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우리가 정보통신 매체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통신 매체의 사용으로 아까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공간이 굉장히 확대돼서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또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빛이 있으면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죠. 정보통신 매체의 사용이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안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모둠 활동으로 우리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살펴볼게요.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컴퓨터나 핸드폰과 같은 매체를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피로감을 주거든요. 또 신체적으로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해서 약간 목이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 있는 형태 있잖아요. 이런 목이 쭉 앞으로 나와 있게 되면은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증후군이나 아니면 왜 자기 전에 핸드폰 하면은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하지 못했을 때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어떤 강박증이나 중독 현상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매체 사용을 하다 보면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부담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이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모둠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한 정보통신 매체를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사용하기, Yes, I am smarter.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스마터라는 것은 건강하고 올바르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한 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등의 스마트 기계와 그에 준하는 기술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일반인에 비해서 월등한 활용 능력을 가진 스마터가 되는 활동입니다. 자,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인지 여러분이 스마터가 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10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97.2%나 된다고 해요. 자, 38.6시간은 무슨 시간을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중학생 일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있을까? 90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스마트폰을 잠금 화면을 해제하는 횟수가 바로 하루에 90번 이상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68.4%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상황 1위의 퍼센테이지네요. 잠들기 전에 68.4%의 학생들, 즉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97.2%의 학생들 중에 68.4%의 학생이 잠들기 전에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밖에 또 시간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64.3%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저도 약간 스마트폰 없으면 약간 불안하거든요. 저도 이 64.3%에 해당될 것 같은데, 물론 청소년은 아니지만. 그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5위부터 SNS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5위, 다음 4위는 학업용. 그래도 학업용이 들어있네요. 3위는 웹서핑. 그러니까 뭔가를 검색할 때 쓰는 거죠. 혹은 뭐 인터넷에서 뭔가를 눈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찾아볼 때. 다음 2위는 역시나 게임이고 1위는 당연히 메신저겠죠? 뭐 라인이나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왜 사용하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1위부터 살펴볼 거예요.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역시 메신저가 1위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2위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3위는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4위는 할 일이 없어서. 그 다음 5위는 습관적으로. 그쵸. 뭐 화장실을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는 일 굉장히 많이 있고, 아침 일어나면 그냥 이유 없이 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자, 나는 하루 동안 이 스마트폰이나 정보통신 매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살펴보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일과 중에 핸드폰 없을 때를 사실 상상하기가 되게 힘든데 거의 매 시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아까 우리가 순위에서도 살펴봤지만 뭐 정보 검색이나 학습, 게임, 메신저, 그다음에 만화 볼 때도 사용하고 SNS 할 때, 음악 들을 때도 참 많이 사용하겠네요. 왜 사용하냐라고 한다면 장래 꿈과 비전을 찾기 위해, 뭐 부모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잠자기 전 의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리고 반항의 상징으로 반항을 하는데 왜 핸드폰을 하지? 그다음 시간 때우기, 공부할 때, 친구와 소통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이러한 세대를, 그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하는 우리 세대를 디지털 Z 세대라고 부릅니다.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성장하는 세대. 그래서 디지털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음악 듣고 동시에 문자 주고받고 인강 보며 공부하고 숙제하는. 저도 좀 공부할 때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장작 태우는 소리나 아니면은 비 올 때 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할 때 있거든요. 그럼 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저도 G세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다음 두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하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앱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금방금방 적응하죠? 다음 컨텐츠. 우리나라 청소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시간이나 됐는데 24시간 중에 5분의 1을 핸드폰을 사용하네요. 스마트폰이 일상이고 필수 도구가 된다. 손에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있고 눈 뜰 때부터 눈 감기 전까지 항상 가지고 있다.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이런 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아까 다양한 가치를 존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댓글이나 UCC, 프사, 게임 캐릭터, 이모티콘 등을 통해서 나만의 개성이나 감정, 그리고 모습을 표현하고 알리는 세대이다.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7번째, 인터넷 쇼핑이나 결제에 익숙하다. 다양한 사이트 가격과 후기를 비교하고 익숙하게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결제하는. 그래서 우리 카드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버스 탈 때도 버스 카드로 활용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나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솔직하게 나를 돌아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면서 다저버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손병호 게임 아시죠, 여러분? 그거처럼 하시면 돼요. 양손을 다 폈다가 자기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접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부터 꺼내.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한동안 만지다가 잠이 들어. 화장실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봐.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SNS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해. 충전한 배터리가 지속되기 힘들어. 연락 올 곳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돼. 이건 좀 슬프네요. 그쵸? 다음, TV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해. 공부를 할 때도 스마트폰을 꼭 책상 위에 올려놔.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문자나 SNS가 더 편해. 친구들끼리 만나도 스마트폰만 하게 돼. 자, 여러분들 지금 손 몇 개 접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손 접은 개수가 뭘 뜻하는지. 자, 0개에서 2개 정도 접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3개에서 6개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초기 단계. 7개에서 10개는 심각한 의존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9개 접었거든요. 저도 심각한 의존 상태입니다. 심각하네요. 자, 그럼 스마트폰을 심각하게 의존한다라는 거는 뭐냐? 과의존이라는 건 너무 많이 의존한다라는 뜻이에요.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자, 현저성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자,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3요소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이에요. 첫 번째, 현저성.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진다. 현저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진다. 스마트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현저성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이 현저성에 드러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죠. 자, 스마트폰 과의존의 3요소 중에 두 번째예요. 조절을 실패하는, 그러니까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내가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자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좀 멈추고 싶은데 잘 못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조절 실패. 그 다음 스마트폰 과의존의 3요소 중에 세 번째. 자, 앞서 1번과 2번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자꾸 하게 되고, 이 유튜브에서 뭔가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방탄소년단을 계속 보고 있거나 엑소를 계속 보고 있거나 아니면 연프를 계속 돌려본다던가 하면 이제 문제적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저도 약간 거북목 증후군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 좀 못 잘 때 있어요. 이런 건 문제적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나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뭐 핸드폰만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나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은데 친구들이랑 오프라인 상태에서 만났을 때 말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일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히키코모리, 뭐 키보드 워리어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면 문제적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3요소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의존 상태에 놓이게 되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특히 중등에서,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 중에서 중등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과의존 위험을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 3명 중에 1명꼴로 이런 스마트폰 과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보다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하루에 다 5분의 1 정도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과의존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마트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잘못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변화를 주면 되겠죠. 긍정적으로.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서 우리가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으로 하나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했을 때 건강 악화입니다. 신체별로 어떤 건강 악화가 일어나는지 같이 볼게요. 팝콘 브레인, 디지털 치매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 소음성 난청, 잘 안 들리는 거죠. 뭐 이어폰을 자주 끼거나 블루투스 이어폰은 특히 귀 전체를 막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혹은 음악을 너무 크게 듣는다든지 이러면 소음성 난청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 역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수면에 대한 장애 혹은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안구 건조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안구 건조증은 너무 많이 걸리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북목 증후군. 그래서 목이 앞으로 조금 이렇게 쭉 빠져있는 현상.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마우스나 타자 같은 거 많이 치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손목이 굉장히 시큰거린다고 해요. 다음 척추 측만증. 거북목 증후군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신체적인 건강 악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거리에서 이어폰을 끼고 큰 소리로 음악 듣는 거. 아까 소음성 난청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혹은 이제 차가 오는 소리도 잘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또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 최근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진, 동영상들을 유포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죠. 이것도 버려. 다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웹툰. 이것도 버리고. 심각한 수준의 개인 방송. 이것도 너무 자극적인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욕 배틀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과 같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방송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 자, 우리가 활용은 좀 제대로 해보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웹서핑을 제대로 활용하면 좋겠죠? 진로 영역이나 학업 영역. 그리고 건강 영역. 소통.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사이버 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사이버 범죄나, 다음 자기 개발 영역이나 취미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건강 영역에 있어서 어플에 보면은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깔아서 사용할 때도 있고, 그 다음 뭐 글쓰기를 하고 싶을 때는 글쓰기 어플 같은 거 사용할 때도 있고요. 또 지금 뭐 여러분들과 이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영상들도 어플을 다운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 찾아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자,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우리가 같이 볼까요? 사실은 이제 모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게 더 좋은데 우리가 아직 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우리가 만났을 때 모둠 활동 같이 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허리를 곧게 펴고요. 앞으로 목이 나오지 않게.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건 아닌지 성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다음 세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 종료 시간 알람을 정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골든타임을 지켜주세요. 10시부터 2시 전까지라고 하죠. 다음 네 번째, 스마트폰 메신저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다섯 번째, 진로와 학업에 유용한 앱을 이용해보세요. 여섯 번째, 스마트폰을 약속된 장소에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꼭 제출해야 되는 시간들 있잖아요. 특히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출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질서를 와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양심에도 가책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 때나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자율적인 조절 능력을 가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에 적용하기.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을 우리가 정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둠 활동을 할 때 이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나만의 규칙을 함께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서명을 하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생한 도덕, 지휘쌤과 함께하는 도덕의 신 OX 퀴즈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정보화 사회로 간편한 일 처리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기는 어려워졌다. OX. 정답은 X죠, X.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특성을 우리가 존중하는 때가 됐다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정신적으로도 지치며 육체적으로도 거북목 증후군, 수면장애, 강박증 등과 같은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 OX. 하나, 둘, 셋. 맞습니다. O입니다. O.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정보통신 매체를 잘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낫다. 하나, 둘, 셋. 그렇죠. X입니다. X. 정보통신 매체는 분명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그림자 때문에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겠죠.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절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이용한다면은 충분히 그림자보다는 빛이 더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물론 여러분 학교에서 제 얼굴을 봤겠지만 혹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순삭 재밌었냐? 재밌었나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